진도의 남쪽 끝자락,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억하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배중손 장군이 이끄는 삼별초가 몽골과 항쟁을 벌일 때 마지막까지 격전을 벌였던 남도 석성인데요. 그 성 안에 지금도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남도 석성 앞에 위에 올라 서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바다도 보이네요. 예, 옛날부터 여기 네.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네. 성이 세워져 가지고 아주 예. 경치는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예. 또 군사 지역으로서도 굉장히 요충지였을 것 같아요. 이곳에는 어떤 분들이 사셨어요? 예, 여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민가들이 살고 있고요. 예. 옛날에는 군사 기지로 군사 기지로.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모든 분들이. 예, 예. 그런데 언젠가는 이분들이 다 이곳을 나가셔야 된다면서요? 우리 군하고 도에서 네. 여기 관광객들을 위해서 복원 사업, 옛날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이주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예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살리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서해와 남해를 잇는 중요한 바닷길을 품은 곳, 이 해안 지방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남도 석성은 과거 외구들의 침략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준 소중한 역사의 흔적인데요. 한때는 180가구가 넘게 살았던 이 성 안에 지금은 18가구만이 남아 있고요. 남은 집들도 올해 안에 철거가 돼서 이제 이 자리에는 과거 성의 모습이 복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할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진도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이 지금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다면 서둘러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호시탐탐 우리의 어장을 노리고 한 번 왔다 하면 1년치 어획량을 몽땅 쓸어가는 불법 어선들과의 쫓고 쫓기는 전쟁. 바로 지금 우리 서해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지만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으로부터 우리의 황금 어장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아찔한 추격전. 우리 바다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막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핀 강인한 무궁화, 서해 어업관리단 단속원들을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전라남도 목포항. 서해 어업관리단의 부지런한 움직임이 목포항의 하루를 깨웁니다. 한 번 단속에 나서면 기본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배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이들은 출항하는 날이면 생필품들을 챙기는 일로 분주해지는데요. 이게 며칠 분 식량이에요? 예, 지금 8일짜리 출동 승량입니다. 서해 어업관리단. 이들의 임무는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일. 호시탐탐 우리 어장을 노리는 불법 어선을 잡기 위해 1년의 절반을 바다 위에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총 168隻. 지금 서해에서 이제 어족이 굉장히 다른 어장의 배가 한금 어장이라고 할 정도로 어족이 풍족합니다. 풍족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어선들이 지금 거의 서해로 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어족 자원이 1, 2년 안에 거의 고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점에 굉장히 염려가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어선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해 어업관리단에서 납포한 중국 어선은 재작년의 3배에 이르는 총 172척. 해경 단속 건수까지 합하면 무려 420여 척에 이르는데요.
우리 해역에 들어와 바다 자원을 싹쓸이해가는 중국 어선으로 인해 어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중국 어선으로 인해 단속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연습도 실전처럼 중국 어선을 효과적으로 납포하기 위해 보다 강도 있게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날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조직화돼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10척씩 선단을 꾸려 집단으로 저항하거나 쇠파이프와 도끼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난폭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어선을 근거하다 보면은 몽둥이라든지 삽이라든지 그런 거 들고 휘두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거 보면 좀 겁이 나고 막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뭐 자체 훈련인지 개인 직무 분담을 확실하게 분배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선 조사부터 해서 검거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어업지도선 무궁화 33호가 드디어 출항에 나섭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제주 서쪽 해상. 중국어선 분포도가 제주 서방 쪽에 지금 조업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먼 거리가 될 텐데요. 예, 한 10시간 정도 항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궁화 33호의 총 인원수는 14명. 이 중엔 구성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대원도 있습니다. 직원들 식정들이 14명이니까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간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식사합시다. 조금은 소박해도 배 위에서 동고동락하며 같이 고생하는 대원들과 함께하기에 더욱 특별한 시간. 집에서 드시는 거하고 많이 틀리실 텐데요. 집사람 솜씨하고 조금 좀 차이가 있죠. 거기하고 똑같다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조금 그렇걸요. 거기다 지금 먹는 이 밥이 오늘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으니 더욱 꿀맛 같을 텐데요. 한 번씩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저희들 이제 식사하다가도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급하게 나가죠. 밥 먹다가도 수저 놔두고 바로 음식 준비하시다가 나가시나요? 예, 바로 나가죠. 인원이 없으니까 뭐 저라도 나가가지고 보트타를 단속하죠. 이곳 밥을 먹은 지 넉 달쯤 된 새내기 대원 윤은기 씨. 매번 생명을 담보로 하다 보니 그는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 해경 우리 그 중국어선 선원들의 그 칼날에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셨는데 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이렇게 각 우리 단속원들에게 그 자켓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입사했습니다. 예, 근무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고요. 고된 일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기 씨가 꿋꿋이 힘을 낼 수 있는 건 언제나 힘이 되는 가족들 덕분인데요. 제 출동 기간 내내 가족들이 많이 걱정합니다. 네, 출항할 때 굉장히 걱정된 마음 가지고 제가 입항을 해서 얼굴을 봐야만 걱정이 이제 풀린다 하더라고요. 밤 10시 출항한 지 약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도선 분위기가 어쩐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유망으로 저희들 앞에 나이트가 다 키워져가지고 유망으로 바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레이더망에 포착된 상황. 지금 이게 2.3마리입니다. 지금 중국어선으로 보이는 타켓이 한에 있어가지고 지금 확인차 지금 성선조사 실시하려고 합니다. 즉시 출동 명령을 받은 단속원들 각자의 위치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밤에 하는 승선조사는 평소 낮에보다 더 위험합니다. 일단 단속 장비를 착용하고 일사불란하게 출동 준비를 마치는 단속원들. 중국 어선이 도주하기 전에 재빨리 납포해야 하는 상황.
최대한 빠른 속력으로 어선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빠른 속도로 코앞까지 다가가 중국 어선임을 확인한 다음 순식간에 배 위로 오르는 서해 어업관리단 단속원들. 단속정으로 이동하고 중국 어선을 점령하기까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 어선을 납포하면 단속원들은 증거 확보에 들어가는데요. 저 어창 좀 열으라고 시켜. 어참. 서류는 없고 출여 선면증이라고 이거 신분증 비슷한 이런 것만 갖고 있습니다. 무어가 어선임을 확인한 뒤 어선 창고까지 검사하는 단속원들. 구석진 곳에 숨겨둔 고기 상자에는 그동안 우리 해역에서 끌어올린 삼치와 고등어 등으로 가득합니다. 어족도 요즘 고갈되고요. 우리 어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창도 많이 꽉 차 있고. 네,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그 불법 조업한 그 어획량으로 이 어창이 거의 꽉 찬 실정입니다. 어창을 확인하는 데 이어 불법 어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물 검사. 이것도 단속원들의 필수 임무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검사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단속원들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도발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물 확인 결과 바다 밑바닥까지 싹쓸이하는 무허가 유망 어구로 드러났는데요. 이로써 명백한 불법인 상황.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제주도나 흑산도까지 들어가서 조서를 꾸며서 담보금을 받고 그다음에 석방하게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마치고 중국인 선장과 함께 지도선으로 복귀하는 길.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아찔한 단속 작업이 끝나면 그제야 단속원들은 깊은 한숨을 몰아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 순조롭게 전애들이 어떤 흉기나 뭘 가지고 할 틈을 안 준 거죠. 지도선에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서 작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조사 결과 무허가 유망어구 50폭을 사용해 단 하룻밤새 1톤가량을 불법 포획한 중국 쌍끌이 어선. 오늘 1일 어획량이 1톤이 좀 넘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일까요? 많이 잡은 양일까요? 한 이틀 내지 사흘 정도 잡는 양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담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단속원들에게 납포된 중국인 선장은 8천만 원의 담보금을 지불한 뒤에야 드디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这边呢？这边打的多，比我们中国那边的还多点。以后来说还到韩国那个经济线里拉鱼不啦？不了不了。 단속원들에게 지금만큼 가슴 벅찬 순간도 없겠지요. 우리나라 그 바다에 그 어족조항 고갈하는 거에 좀 잡아가지고 좀 보람 느끼고요. 또 이걸 통해서 선장들이 또 아까 본국에 메시지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해에, 우리나라 바다에 그 경해 수역 내에 이런 무허가 중국 어선이 다시는 안 왔으면 바람입니다. 서해 어업관리단 모든 직원들 파이팅! 한 방울 땀과 한바탕 소란이 공존하는 바다 위. 바로 그곳에서 긍지를 갖고 불법 어선에 당당히 맞서는 서해 어업관리단 단속원들. 오늘도 이들은 우리의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져 바다로 나섭니다. 우리 바다를 지켜낸다는 사명감으로 힘겨운 현장을 견뎌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서해어업관리단 직원들은 1년에 무려 180일을 바다 위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들의 땀방울과 노력이 결실을 거둬서 중국의 불법 조업도 사라지고 어민들의 한숨소리 역시 웃음소리로 바뀌는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곳곳에서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대보름을 맞아서 해남 우수영에서도 아주 특별한 행사가 복원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구존으로만 전해오던 우수영 용제비 놀이를 70여 년 만에 다시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갯길 이야기 그 신명나는 현장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그 옛날 볏짚 좀 꼬아봤던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볏짚이라면 이골이 났지만 옛 기억을 더듬어 볏짚을 다듬고 마을의 안악들도 바지런히 일손을 모으는데요. 정월 대보름 용제비 행사 때문에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흥룡의 해를 맞아 울돌목 승전지에서 신명나게 펼치는 전통 집단놀이. 70여 년 만에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닷가에서 청룡이 올라오고 산에서 백룡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백룡과 청룡이 함께 만나서 운동장으로 입장을 하고 그리고 서로 자태를 뽐내고 우수영의 거친 물살을 가르며 다시 돌아온 전라 우수용의 용제비 놀이. 그 속엔 바닷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해남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에 있는 해역 울돌목. 울돌목의 빠른 물살은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격파하고 명량대첩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였는데요. 500여 년 전 전장의 역사를 품고 있는 울돌목은 그 옛날부터 거친 바닷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양쪽도 많이 있고 김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생선들은 여러 가지 많이 납니다. 이제 많이 시기를 안 나와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울돌목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울돌목 물기를 품고 살아가는 해남 문내면에선 임진년 흥룡해의 정월 대보름을 맞아 뜻깊은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서남의 수군 사령부였던 전라 우수영의 기성과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용제비 놀이의 핵심인 용고 만들기로 분주한데요. 이 용머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거? 이제 대보름날 이제 미고 행사할 겁니다. 무슨 행사? 이 보름놀이 이제 걷싸움 이게 옛날에 걷싸움 하니까.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끊겼던 전라 우수용의 전통 집단놀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전통의 맥을 다시 찾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문내면 주민들이 함께했기에 세월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용제비 놀이가 다시 우수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용제비 놀이라고 하는 이러한 집단 놀이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첫 번째는 적으면은 1000명, 최하 1000명 이상이 모여야 이 놀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그 조선시대의 작은 마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요. 이 우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 우수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남해 안에서는 가장 큰 그때 당시로는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력 정월 대보름, 전라 우수영의 용제비 놀이가 열리는 날. 문내면의 46개 마을에선 3천여 명의 음식 준비로 바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마을의 잔치상을 준비하듯 정성을 다하는데요. 많이 했어요. 정월이라 무나물, 시금치 나물, 고사리 나물 많이 했어요 아주. 찰밥, 오곡밥이요. 오곡밥, 돼지, 소머리 뭐 등등 많이 했어요 음식을. 음식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예. 한 3,000명 먹을 음식을 준비하거든요.
해남군 문내면의 울돌목 행사장. 용제비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용머리 장식이 한창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화려함을 자랑하는 우수형 용제비 놀이의 용고. 마치 꽃상여를 연상케 하듯 용머리를 꾸미고 곳곳에 청사초롱과 알록달록 종이꽃을 매달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거 70년 만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그 용제비 놀이를 재현한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요. 이 지역 출신으로서 정말 그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하나의 일원으로 참여해가지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한번 그 용싸움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한번 이기고 싶어요. 오늘 용제비 놀이의 주역들도 하나둘 의복을 갖춰 입는데요. 청룡과 백룡에는 모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70여 년 만에 벌이는 용싸움이라 그런지 팽팽한 긴장감도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러죠. 이제 어제도 이겼는데. 어제도 이기셨어요? 그럼. 해보니까 굉장히 뭐. 재미죠. 할만해. 나이 먹은 사람 할만해. 할만하세요? 술 한잔 다 걸치면 손도 잘 나오고. 우리 동편에서 화이팅해서 1등 해야 돼. 다음에 이제 본 행사로 정월 대보름의 행사답게 커다란 달집도 준비됐습니다. 모두들 정성스레 소원 종이를 적고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둥근 보름달을 두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영이 움직여 가지고 소리가 있어야 우리 아들들 좋은 짝 맞춰주시라고 축원했어요. 예, 모두 어린 애기들이 모두 대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대학에도 잘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모든 게 다 염려가 됩니다. 부모 입장으로서. 우리 며느리가 아프니까 얼른 하루빨리 속히 건강해지게 소원 빌었습니다.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대보름 음식들. 밥 좀 주셔 해봐. 밥 좀 주셔. 70여 년 만에 갖는 행사인 만큼 음식을 나누는 풍습도 전통을 따랐는데요. 대보름 음식을 얻어먹는 팍업하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바가지 하나씩 들고 참여합니다. 너무 풍부해 주시오. 옛부터 정월 대보름엔 성이 다른 세 집 이상의 밥을 먹어야 그의 운이 좋고 잘 산다는데요. 바가지마다 대보름 음식들을 푸짐하게 즐기는 2천여 명의 사람들. 그 안에는 문내면 주민들의 소박한 정성도 듬뿍 담겨 있겠죠? 돼지고기, 김치, 오곡밥, 콩나물, 시금치나물, 좀 뭐지? 고구마 쓴 나물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예.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냥 여러 사람들 나눠 먹으려고라. 나눠 먹으려고요? 예. 해남 우수영 가득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드디어 용제비 놀이 행사가 시작됩니다. 두 패장은 재단 앞에 분양하고 잔을 올려라. 수군 사령부의 놀이였던 만큼 장군들이 나와 먼저 군신을 상징하는 깃발에 둑제를 올립니다.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거죠. 복신복이 요신지려.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오르고 온 마을에 풍물소리가 가득하면 구슬픈 줄소리와 함께 드디어 주인공 용이 등장합니다. 동쪽의 울돌목 바다에서 청룡이 올라오고 서쪽의 충무리 뒷산에서 백룡이 내려오는데요. 100여 미터의 긴 용줄과 함께 청사초롱을 매달고 화려하게 장식된 청룡과 백룡에서 해남 우수영의 높은 기상이 느껴집니다.
우수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용놀이에서 특징이 살펴지는데, 용놀이는 일반적인 보싸움의 봉체에다가 그 위에다가 화려하게 청사초롱과 꽃을 달아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또 그 용머리 형상의 것을 동체 위에다가 별도로 만들어서 장식을 합니다. 우수형 용제비 놀이는 모두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줄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용놀이부터 기싸움, 그리고 곧싸움, 용줄 태우기로 끝이 납니다. 용놀이에 이어 기선제압의 하나인 기싸움이 한창 진행되는데요. 팽팽한 기싸움에 이어 드디어 용싸움이 펼쳐집니다. 우수형만의 용제비 놀이를 통해 그동안 끊겼던 전통의 맥을 잇고 마을 간의 화합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저희 젊은 층에서는 우리 그 조상님들이 해왔던 것을 오늘 제1회 문내면 대보름 행사에 이렇게 용제비 놀이를 새로 다시 이렇게 발굴해서 우리가 했다는 게 겁나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나는 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용제비 내가 제작을 내가 하고 이 골을 만들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참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봤어요. 그런데 참 올적에 대성공이라 나 봅니다. 경쾌한 남도가락을 통해 진한 갯사람들의 삶이 느껴지는 강강 순례를 뛰며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달집을 태우며 오늘 우수형의 용제비 놀이도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70여 년 만에 그 모습을 되찾은 해남 우수용의 용제비 놀이. 음력 정월 대보름을 맞아 문내면의 46개 마을이 모두 모여 한바탕 걸지게 놀았는데요. 그 옛날 전라 우수용의 집단놀이가 이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신명난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울돌목이라는 갯길을 따라 만날 수 있는 용제비 놀이. 다시 이어진 그 전통의 맥이 이 땅의 삶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행사라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일처럼 발벗고 나선 우리 문내면 주민들 덕분에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지요.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없었다면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해남 우수형의 용제비 놀이였는데요.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오래도록 해남의 대표적인 대보름 놀이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고등어, 갈치, 조기 등 다양한 생선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어물전. 그중에서도 오징어는 부담 없는 가격과 쫄깃한 맛으로 언제나 사랑받는 수산물 중 하나인데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어찌 우리 어머니께 볼이 이렇게 이쁘세요. 그냥 빨개갖고. 와. 와, 이거 그냥 겨울 생선들이 이렇게 다 있네요. 얘는 지금 숨 쉬고 있네요? 요거요. 얘 뭐예요? 도다리. 아, 도다리. 이야. 진짜 오, 살아있어요. 우와. 웨이브도 해요, 웨이브도. 아, 근데 이 오징어 한 마리가 지금, 우와. 아니, 되게 크네요. 겁나 크게. 왜 겁나 큰데요, 어머니? 와. 아니, 보통 이 오징어로는 우리가 오징어 볶음도 해 먹고 하는데 어머님은 특별히 어떻게 해 드세요? 이거는 삶아갖고 초장찌개 뭐 그렇게 맛있어. 삶아갖고 살짝 데쳐갖고. 살짝 데쳐갖고. 아, 그렇구나. 우와, 요새 이거 오징어 한 마리 얼마예요? 2마리 5,000원이요. 2마리 5,000원. 이야, 이 오징어 이쁘게 생겼네. 갑오징어는요? 갑오징어 2개 10,000원인데. 2개 10,000원. 요거 이게 살짝 말려서요. 오징어 말린 것도 맛있더라고요. 갑오징어는. 네. 매일매일 반찬 걱정에 고민하는 우리 주부님들에게 오징어는 손쉽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 있는 고마운 찬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쫄깃하고
통통한 식감으로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오징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두툼하고 뽀얀 살에 우동통한 다리. 쫄깃한 식감에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려 언제나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 여의치 않아도 사계절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맛있고도 고마운 오늘의 주인공 오징어를 소개합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 가득한 부산 자갈치 공판장. 배 한 척이 들어와 항구가 분주해졌는데요. 지난 가을 즈음부터 황금어장을 형성해 저장할 냉동 창고가 부족할 만큼 풍성하게 잡힌 오징어입니다. 흔히 오징어 하면 강릉이나 속초 쪽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한여름 동해에서 잡히는 오징어는 덜 자랐지만 살이 부드러운 햇오징어. 따뜻한 바다를 좋아해 겨울이면 남쪽으로 몰려드는 이 오징어는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오른 튼실한 오징어인 거죠. 올해는 수온이 올라가 늦겨울까지 어장이 형성되면서 부산은 2월까지 오징어 풍년을 이루고 있습니다. 멸치와 고등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잡히는 어종 오징어. 그만큼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고 값도 저렴한데요. 하지만 말린 오징어 한 마리가 탄생하기까지는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침에 이제 6시부터 경매를 봐가지고 이제 사면은 차에 싣고 갖고 할복장에서 세척해갖고 배를 가르고 그다음 내장을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덜어갖고 말리는 공정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갖고 뭐 판매는 거의 한 90% 정도는 서울 중부시장이나 가락도 시장으로 내고 있습니다. 잡는 것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가는 것이 바로 건오징어 작업인데요. 울릉도며 동해에선 이 오징어 배를 가르는 안악들의 모습이 진풍경을 이루기도 합니다. 정약전은 자산어고에서 오징어를 까마귀를 해치는 도적, 오적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문. 목통 여기 까마귀. 바로 이 까만 먹물 덕분에 붙여진 이름으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후부턴 요리에 다양하게 쓰이고요. 내장 역시 맛깔난 식재료가 됩니다. 오징어 내장은 해물탕에 많이 들어가요. 뭐 찌개에도 들어가고 뭐 볶음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다 먹어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내 넓적해진 오징어는 꼬챙이에 끼워 말리는데요.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에 날씨 역시 잘 도와줘야 꼬들꼬들 잘 마른 오징어가 탄생합니다. 자연바람에 건조시키며 오그라든 귀 펴주랴, 달라붙지 않게 다리 만져주랴 예사정성이 아닌데요. 그래서인지 온몸 가득 영양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하시는 사람들은 보면 비상식량으로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 우리도 산에 갈 때 보면 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갖고 가면은 배고플 뜯어 먹으면은 이 칼로리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나도 조단은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조단 나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오징어 한 서너 마리 있으면은 한 3, 4일은 버틴다 하거든요. 칼로리 높으니까. 우리는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조금 뭐랄까 중독성이 있어갖고 먹으면 계속 먹어져요. 오징어 자체가.
흔히들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이라고 하지만 짭조름한 어민들의 땀방울이 녹아든 덕분일까요? 건오징어는 양질의 단백질은 물론 쇠고기의 15배가 넘는 타우린을 품고 있는 영양식품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좋은데 이래 보면 치아도 건강도 좋고 이게 뭐를 먹으면 말미암아 이 뭡니까 입에 이 운동이는 참 좋으니까 이걸 씹어야 돼요. 완전히 이제 이거 보면 이 곡식 같은 거 물 같은 거는 이게 운동이 잘 안 되거든. 근데 이런 거 보면 운동이 된다고 입이 운동이 치아가 운동이 되니까 굉장히 선호를 해야 되는 게. 여느 생선에 뒤지지 않는 영양에 심심풀이까지 해소해주는 일석이조 음식인 거죠. 부산 자갈치 어판장에서도 오징어는 인기 품목인데요. 오징어 자체가 생물이다 보니까는 이 분리 나는 거 보시면 이 타우린 성분인데 이 자체가 이게 여자들한테 몸에도 좋고 그러고 뭐 드시도 살도 안 찌고 그러고 어떤 여자한테도 활력소가 되는 어떤 그런 게 참 좋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타우린을 함유한 하얀 가루는 털어내지 않고 먹는 게 좋겠죠? 한겨울 부산의 밀락항은 오징어 잡이에 나서는 배들로 분주해집니다. 오징어 이렇게 보통 잡이 나가시면은 배 타고 몇 시간 정도 나가거든요? 보통 한 3시간, 4시간, 뭐 멀리 달릴 적에는 한 7시간도 달리고 그래요. 낮에는 깊은 바닷속에서 지내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오징어의 습성 때문에 해가 질 무렵부터 바다에 나서는데요. 대낮 못지않게 환한 밤바다. 빛을 좋아하는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해 수십 개의 집어등을 켜놓은 건데요. 오징어 잡이 배들이 모여 화려한 불빛을 수놓는 풍경을 어화, 고기잡이의 꽃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징어들이 요즘 주광석이기 때문에 다 이 빛을 좋아하는 그런 고기류가 돼가지고 등화를 밝히면은 오징어들이 등화를 보고 배부를 보고 이런 모이듭니다. 낮에는 그럼 아예 안 잡히는 거예요? 예, 낮에는 잡혀요. 잡히는데 뭐 극소수로 잡히니까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불빛을 보고 오징어 떼가 몰려들기 시작하면 배 아래로 낚시를 들이우고 오징어 잡이를 시작하는데요. 부유식물인 새우 등을 먹기 위해 오징어가 물 표층으로 떠오르면 그 틈에 채서 낚는 채낚기 방식을 이용합니다. 물레처럼 생긴 어획기를 살살 돌려가며 낚싯줄의 상승과 하강을 조절하는데요. 추의 무게로 낚시를 완전히 내려가게 한 다음 롤러를 감아 올리며 낚싯줄에 걸린 오징어를 낚아 올리는 거죠. 하지만 수십 개의 바늘을 단 낚싯줄엔 미끼가 없습니다. 빨아들인 물을 뿜어내며 그 추진력으로 전진과 후퇴만 반복하는 오징어는 그 습성 덕분에 살아있는 로켓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형광 플라스틱으로 만든 낚시의 불빛을 보고 직진으로 달려들었다가 다른 물고기들처럼 요리조리 좌우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낚시에 꿰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생미끼 대신 오징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형광 플라스틱을 이용해 낚을 수 있는 거죠. 물레처럼 돌린다 해서 물레발리, 물레치기라 불리는 채낚기에 낚싯줄을 다시 감아 올리자 오징어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밤새 이어진 고된 작업이었지만
만선으로 돌아온 배 덕분에 이른 아침 항구가 분주해졌는데요.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무트로 올라온 오징어는 물 바깥으로 나오면서 한껏 머금은 바닷물을 내뿜고 사방으로 먹물을 뿌려댑니다. 바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물속에선 카멜레온처럼 몸 색깔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바다의 공작어라는 별칭이 붙은 거죠. 오징어는 다양한 요리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단순한 생김새만큼 다듬기도 간단합니다. 오징어를 내면 이건 눈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입 부분이고, 그리고 오징어 요거는 먹물, 우리 쉽게 말해서 먹물이고, 유일하게 오징어에 붙어 있는 뼈입니다. 이 부분이 뼈. 특히 산 오징어회는 바다의 싱싱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오징어회가 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이 좀 꼬들꼬들하달까, 꼬들꼬들하면서 그 우리가 오징어 마른 오징어하고는 또 다른 맛이죠. 미끈하면서도 꼬득꼬득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오징어회는 그야말로 최고의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모든 바다 생물은 지는 부분이 최고 맛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쫄깃함이 느껴지는 것 같죠. 싱싱한 오징어를 그대로 쪄먹는 오징어 통찜은 내장 때문에 살아있는 오징어로 요리해야 맛있는데요. 짭조름한 내장과 부드러운 살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별미입니다. 또 쫄깃함에 아삭함까지 더해진 튀김은 아이들 간식거리로 그만인데요. 동의보감에선 이 오징어가 기를 보하고 의지를 강하게 한다고 기록돼 있을 만큼 영양 또한 빠지지 않습니다. 오징어가 난 이 오징어가 진짜로 뭐 짜더라고 어렸을 때도 많이 먹었는데 오징어 많이 먹습니다. 튀김도 맛있고 주로 생 것도 맛있고 찜인 것도 참 맛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양념 없이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먹기만 해도 좋은 반찬이 되는데요. 곡류에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해 반찬으로 먹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거기에 값도 저렴하고 어떤 식재료와도 잘 어울리니 인기 만점 음식인 이유를 알 것 같죠?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꼬들꼬들. 입안이 딱딱 달라붙거든. 부산의 아담한 포구 대변안. 멸치를 비롯한 각종 수산물들이 나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의 명물은 바로 오징어입니다. 경상도에선 피대기라 불리는 반건조 오징어인데요. 이 오징어 굽는 냄새에 다들 한 번쯤 발길을 멈춘다고 하네요. 오징어 구이 때문에 또 여기 오신 분은 다 이거 맛보시고 가십니다. 안 사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거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여기 특산품이라고 이제 요 오징어가 이제 하나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오징어는 쫀득쫀득하면서 씹을수록 감칠맛을 내는데요. 어때요? 쫄깃함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통통하고 기다란 다리에 투명하고 두툼한 살.
쫄깃함으로 무장하고 즐거운 식감을 선사하는 오징어. 저렴한 가격에 맛은 물론 영양까지 보충할 수 있어 더 친숙하고 고마운 오징어인데요. 입안이 궁금할 땐 국민 간식으로, 또 사계절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꾸며주고 어떤 식재료와도 잘 어울리니 그 매력은 분명 바다의 화려한 공작어란 이름만큼 다양한 것 같죠. 오징어가 위험이 닥쳤을 때 방어 수단으로 뿜어내는 것이 바로 먹물인데요. 단백질의 일종인 오징어 먹물에는 방부 효과가 뛰어난 리조팀이 함유되어 있어서 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덕분에 요즘에는 오징어 먹물을 넣은 요리나 과자 등 그 오징어 먹물이 블랙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징어 요리 하실 때는 먹물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바다의 건강함으로 가득 찬 어영차 바다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